봅시다. 4번에서 7번 개인의 데이터에 관한 얘기 들어가 봅시다.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러니까 예를 든 거잖아. 지금 교통 이용 내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예로서 내가 지금 개인이 어떠한 자기 어떤 발자취 흔적을 남긴 거지. 지금 돈을 썼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개인 하나하나의 정보가 되면 개인정보라고 하잖아. 우리 보통 그지? 그러니까 개인의 데이터이며 하는 것은 개인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인이 정보 주체가 된다. 맞죠? 당연히 뭐 이런 거에 지금 뭐라고? 이렇게 할 건 아니지. 그래서 그 개인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 정보의 주체라고.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내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내 정보만 내가 주체가 된다. 이건 거지. 그래서 지금 뒤에 내용에서요. 정보 주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정보 주체라는 말은 개인, 각자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그러니까 데이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징은 일단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굉장히 추상적인 거야 사실. 그지? 그래서 물리적인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복제가 굉장히 쉬워요. 그쵸? 그리고 또 재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뭐 누구에게 뭐 소유권을 준다라든지 이게 뭐 어떤 소중한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 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형체도 없고 복제랑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해킹이나 그지? 누군가가 도난해 가는 것도 굉장히 쉽겠구나.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그러니까 대량으로 집적이 되고, 그러니까 쌓이고 그것이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내 개인 나 하나만의 정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저것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보가 좀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처리가 되면 그걸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빅데이터지. 그지? 그래서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그러니까 이 정보를 처리한 자, 이 정보를 처리한 자는 정보 주체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곳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업만 정보 처리자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보 처리자의 한 예로 기업 같은 곳이 그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다. 소유자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냥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뒤에서 데이터 보유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기업 같은 정보 처리자를 얘기하는 거고 정보 주체다 하면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의 근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특히 산업 분야 뭐 어떤 생산 활동이 있는 그러한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건 그때그때마다 그 데이터의 어떤 그 해야 할 일이 다를 거고요. 그런 거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경제적 가치, 그렇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인해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돈이 될 수 있다. 돈을 창출해낼 수 있다. 뭐 이건 거지, 재화를.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까지가 일문단으로서 어떤 데이터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그러니까 돈, 수입원으로 보아서 그 소유권이,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번 건 누구에게 그 돈이 가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빅데이터 보유자는 기업과 같은 정보 처리자를 지금 소유권을 줘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고, 혹은 개인 하나하나 정보 주체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먼저 얘기한 빅데이터 보유자, 이걸 얘기하지. 그래서 전자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왜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봐야 하는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생성이나 유통이 쉬워져서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럼 이제 후자 얘기가 나오겠죠.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집중이 되는 것은 부당함으로 옳지 않으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거는 지금 의견이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은 쪽의 의미로 가지가 못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무조건 소유권이 그 정보 처리자에게 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두 번째 의견은 어때? 무조건 그 소유권이 정보 주체에게 가야 된다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뭐야? 정보 처리자가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정보 주체에게도 좀 나눠줘야 한다. 이런 쪽인 거야. 그래서 어떤 좀 방향이 조금 다르게 지금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견해들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일종의 전환이야. 산문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서로 이제 팽팽하게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사실 그쪽보다는 다른 쪽의 의견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논의의 중심이 그 소유권이 누구인가에 관한 그것보다는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보다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논의의 중심, 논란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논의의 중심은 소유권 주체가 누구냐 인 거보다는 그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권리를 우리는 훨씬 더 논의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요.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것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법적으로 이건 돼, 안 돼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문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정보 주체 개인이죠. 그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 하나하나가 본인의 데이터를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자니까 정보 처리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자기 자신 본인이나 혹은 그 보유한 자 외의 제3자, 그지?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다. 이런 걸 읽었을 때 무상? 이렇게 탁 눈에 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 받고가 아니라 그냥 무료로 전송을 하게 하는 권리가 된대요. 다만 하고 조건이 붙죠.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해서 분석하고 가공을 했다면 그러한 개발 과정을 거쳤다면 이건 내 데이터가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개인에게는 없다. 이 소린 거예요. 이런 거 문제 100%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법제화 이전에도 법으로 이 이동권을 만들기 이전에도 은행 간에는 계좌를 자동 이체하는 그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죠 지금. 그죠? 그 이동권이 없을 때에도 이것은 은행 간에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는 있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은행 간의 약정에 따라서지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맞죠? 그래서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부분적이니까 완전하게가 아니라 일부 시행한 조치였다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뭐 쿠팡에 들어갔어? 쿠팡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바나나를 샀고 뭐 김치를 샀고 뭐 옷을 샀고 하는 그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그 개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나의 개인 정보 말고 뭐 몇 살이고 뭐 전화번호는 뭐고 이런 거 말고도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3문단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A와 B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동권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A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B는 부정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봅시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되어서 그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어떤 기업이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겠냐?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업과 그 데이터를 전송받으려는 기업 했을 때 어느 기업이 더 이윤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받는 기업이죠. 그죠? 이게 되게 어려웠니? 그지? 맞지? 보내는 쪽은 무상으로 보내주는데 무슨 이윤이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받는 쪽은 내가 그런 수고를 겪지 않고 내가 그대로 원래 있는 기존의 것을 받으니까 내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냥 기업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받는 기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생성 비용, 거래 비용 중에 생성 비용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야. 근데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재사용하게 되면 그 생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또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에 뭐 기업과 기업, 뭐 기업과 정부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제 주체 간에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때 이런 거래 비용이 생기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인해서 정보 주체가 지정해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그러니까 이 제3자에게 넘겨주세요. 우리 그거 있잖아.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무슨 어플이나 뭐 어떤 그 사이트나 이런 거 들어갈 때 간편 가입 뭐 이래서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1초 안에 가입이 됩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톡에서 다 넘겨주는 거잖아. 그거를 내가 동의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런 건 거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새로운 사이트는 어때? 내가 얘한테 뭘 물어보거나 뭐 이거를 넘겨주시면 뭐 포인트를 드려요 뭐 이런 거 안 하고도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지금 나 어디까지 읽었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당연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이 되고 더욱더 이제 확산이 되면서 발전하게 되고 관련 사업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지? 보는 입장인 거고요. 한편 했으니까 전환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 나옵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이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게 되면 데이터가 집중이 되겠죠. 그죠? 나만 그럴 게 아닐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집중이 되어서 그 기업으로 혜택이 많고 신뢰성이 높은 그 기업으로 다 집중이 되어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곳으로만 막 뭉쳐질 수도 있다. 이건 거지. 그래서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되고 처리된 데이터를 만약에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서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나는 그렇게까지 이해가 되진 않아요. 개인이 줘라고 하면은 주라고 지금 법제화됐다는데 쥐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안 줘, 싫어, 이게 된다는 게 지금 앞뒤가 지금 난 솔직히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문제 가면 다 해결이 되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4번부터 가봅시다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래요. 1번 보시면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그치 맞지? 물리적 형체가 없다. 우리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바로 그쵸? 그래서 얘는 맞고요. 교통 이용 내역이 직접 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치? 빅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고요.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소유권에 대한 법제화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도 있죠. 아까 후자, 전자와 후자 했을 때 후자가 이러한 견해였었지. 그리고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그죠? 맞죠? 그 이동권 도입으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해되셨나요? 5번 갑시다. 5번도 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 문제더라고요. 보자고요. 지금 A와 B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네요. 그 입장에서 가나다라에 대해 이해한 내용. 가는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 그럼 이게 뭐야?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윤이 있는 기업. 그치? 그리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은 그 정보를 줘야 되는 기업. 그치? 그렇게 되는 거죠. 다는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 데이터 보유량이 적대요. 그러면은 좀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라는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 얘는 지금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봅시다. A의 입장에서란 긍정적인 측면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는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나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맞죠? A 입장에서 보면 그치? 맞고요. 2번 보시면 A의 입장에서 역시 긍정적 정보 주체가 개인이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는 이윤을 얻는 쪽이죠. 그죠? 그 3자가 다라면 B에 있는 애인데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이라면 다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오케이? 맞죠? 그리고 B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가 신규 기업이 보유 기업, 기존 기업과의 거래에 실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서 다의 신규 기업의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렇게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겠군. 그쵸?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하나 생성해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리고 4번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A와 달리 B의 입장이라면 다른 거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지만 A랑 B랑 지금 다른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보 주체의 개인의 정보가 데이터가 나에서 라로 이동하여 나는 지금 뭐냐? 보유했던 기업이고 라는 집중된 기존 기업이네. 나에서 라로 이동하여 직접 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겠군. B의 입장으로 보면 한쪽으로 몰리는 건 위축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는 그렇게 안 보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네요. 그리고 B와 달리 부정적 측면에서 본 것과 달리 A의 입장에서 긍정적 측면에서 나는 보유기업은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그러니까 정보를 받는 그쪽으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봤을 때 벌써 틀린 말이 나왔죠. 그죠? 뭐가 틀렸어요? 그치. 나는 지금 무상으로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5번은 벌써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보겠군. 그거는 이것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다. 오케이? 그럼 6번 갑시다. 6번도 5번과 6번 다 좀 힘들어 하셨었는데요. 6번은 아까 나왔던 그 상황만 구분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거네. A은행은 뭐가 되겠니 여기서? 빅데이터 보유자. 그지? 빅데이터 보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죠 이게. 그죠?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를 분석, 가공하여 자산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지금 분석하고 뭐 가공해서 지금 분석하고 가공했다는 건 내 개인정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노력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이동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요거는 지금 뒤에 나오는 갑이라는 사람이 B라는 은행이나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여기서 다 느꼈어야 돼. 그런데 갑은 정보 주체죠. 정보 주체.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를 했대. 그래서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대요. 대가죠, 대가. 혜택. 그치? 그래서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고요.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에 갑은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A은행의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이거 뭐였지? 이거는 이동권 법제화와 상관없어요. 그죠? 그 전부터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 써 있는 거고 체크카드 사용 내역 이거는 이동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동권이 있을 때 넘겨질 수 있는 거지.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 얘는 안 돼. 그지? 딱 세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하나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는 이동권으로 가능, 하나는 이동권으로도 안 됨. 이렇게 되는 거지.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요. 1번 보시면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B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맞지? 맞고 A은행에 대한 2번 A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이므로 강화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이다. 맞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동권의 어떤 정의가 되니까. 그리고 3번은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는 누구냐?
개인이죠. 그죠? 그 개인이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그것도 개인이지. 그러니까 맞지? 본다면, 갑이 A 은행으로, 소유권 주체는 참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참 아직 이게 판결이 안 된 부분이잖아. 법제화 안 된 부분. 내가 말 잘못할 뻔했네. 그치? 그래서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를 만약으로 가는 거구나.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후자로 간다면 이 소리네. 갑이 A 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가 된다. 맞는 얘기고요. 4번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문제는 너무 쉬워졌죠. 그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5번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이거는 됐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는 거고 7번은 7번 틀리신 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나? 있나? 봅시다. 문맥상 A, B와 바꾸어. A는 뭐였었어요? 쉬워져. 근데 쉬워졌다는 게 쉬워져만 보면 안 되고 이거 문맥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성하고 유통하는 것이 쉬워졌다. 쉬워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편해졌다. 아니면 많이 활성화되었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1, 3, 4, 5번 보시면 사실 여기에서 두 개씩 있는 쪽으로 하나 답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그치? 그러니까 용이 아니면 유력 쪽인데 유력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용이한 거지. 용이가 쉬워졌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 거죠. 그죠?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지금 B는 뭐예요? B는?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라니까 약정에 의해. 이거지. 그러니까 근거하여. 의탁한다는 건 기댄다는 거야. 기대는 거를 지금 여기에 따라한다는 걸로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에 관련된 지문을 살펴보았습니다.